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드를 이해하고 이 코드들을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텍스트 파일을 ASCII 코드로 보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 그리고 코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본 강의의 목적은 코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를 적게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장하면은 적은 용량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적은 용량으로 그런 방법이 인코딩 방법입니다. 인코딩에 대해서 우리 유니코드 인코딩 방법하고 안시 코드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파이썬 언어를 통해 가지고 코드 배란도 해보고 문자열 데이터 유형을 간단히 알면서 파일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파이썬 언어의 파일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로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란 무엇인가? 우리 물론 기본적인 코드 중에 여러분들이 QR 코드도 있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코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코드고 QR 코드고 모든 객체에 번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게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SCII 코드가 뭐고, 한글 코드, 요즘 잘 쓰지 않지만은 완성형 코드가 뭐고, 조합형 코드가 뭐고, 어떤 방법으로 붙이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은 어떤 코드로 인코딩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컴퓨터에서 복잡한 시스템 체제에서 이런 인코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가 뭐고, 한글 코드의 유니코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코딩 하는 방법으로서는 안시 인코딩 방법,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맷, UTF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UTF-8 코딩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UTF-16 코딩 하는 방법, 16 코딩 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의 문제들을 한번 다루고 보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시간에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문제를 이해하는데 자기가 1시간 남았다고 하면은 55분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쓰고, 나머지 5분은 그 문제를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드에서 이제, 코드란 뭔가? 코드란, 약속입니다. 그죠? 문자들을 번호로 약속하는 거. 이렇게, 이 문자 코드입니다. 그죠? 집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이 한 50개다 이겁니다. 그죠? 5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내 책상 위에 이 50개별로 번호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1번은 영어책, 2번은 필통, 3번은 핸드폰, 4번은 가위, 5번은 풀, 이런 식으로 내 책상에 있는 물건이 50개가 있으면 이 50개의 번호를 매기는 거, 이게 코드입니다. 그죠? 이게 코드다. 자, 그러면 코드로 하는 목적은 사실은 뭐냐면은 한 두 가지,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을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코드로 하는 게 뭘까? 코드로 하는 거. 하나는 어떤 숫자로 표기하면은 저장할 때 저장 공간이 되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효율적으로. 또 하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서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번호 있죠, 그죠?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저장하는 것보다도
분호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앞으로의 세계는 컴퓨터가 메모리가 무한정 발전되고 그러면은 과연 코드로 줄 필요가 있을까? 코드 없이 그냥 또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은 인식의 문제, 모든 물체들에 대해서 코드를 구비하지 말고 그죠?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바코드로 각 물건마다 코드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코드입니다. 그죠? 그 바코드 안에는 숫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숫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코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코드다. CODE. 우리 이제 코딩 한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문자들의 약속. 미국 문자들의 약속. 이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죠? 아스키 코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숫자 0은 16진수로 16진수로 30 하면 16진수로 한 거는 이진수로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16진수로 하면은 이진수로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16진수로 하면은 이진수로 바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16진수를 지난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30이 숫자 0은 30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숫자 1은 31로 코드되어 있고, 숫자 2는 32로 코드되어 있고, 숫자 3은 33, 숫자 4는 34, 숫자 5는 3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16진수 30인데 이 16진수 30은 10진수로 하면 48입니다. 그죠? 48, 49, 50, 51, 51. 자, 30으로 하면은 16진수 30은 요 네 자리가 이 한 자리가 이진수 네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3은 0010, 0000.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잘 하려고 하면은 이는 숫자 16진수 값이 이진수 값으로 빨리 비트를 매핑 시킬 수 있는 거, 이미지를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진수를 배우고 이진수를 배우고 그런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아스키 코드라는 건데, 그럼 아스키 코드는 여기에 여기 코드표를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0 되어 있는데 0x30 하면 이게 이제 16진수 30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16진 있고 10진 48입니다. 그죠? 1은 49, 2는 50, 3은 51, 4는 52, 5는 53 이렇게 쭉, 그죠? 57, 58은 콜론이 되고 59는 세미콜론, 60은 왼쪽 작은 따옴표, 62는 오른쪽, 63은 물음표.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대문자 A는 65, 대문자 B는 66, 대문자 C는 67 이런 식으로 쭉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을 쭉 매기 보니까 127개, 즉 0부터 127개.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0부터 127개 코드 쓰는 거를 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놔 겁니다. 그죠? 이 아스키 코드다. 이 아스키 코드. 그러면 여기서 특수문자들 뭐 이 가로나 뭐 억세나 뭐 이런 딜리트나 뭐 틸드나 여러분 자판에 있는 각 키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 키들 값들은 실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원래 컴퓨터 이제 자판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키를 누르면은 이 키가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눌러져 있다라는 표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게 키 값이 또 서로 달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키 값을 가지고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판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키 값을 가지고 아스키 코드 값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코드들은 문자들의 약속, 아스키 코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각 코드들을 이렇게 숫자 0부터 127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0부터 127까지이다 보니까 이거는 128자니까 128자는 2의 7승입니다. 그죠? 2를 7번 곱하면 128입니다. 그죠? 2를 7번 곱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는 7비트만 필요합니다. 그죠? 7비트만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실제 내가 자판에 A, B, C, D 소문자 A, B, C, D 1, 2, 3 하면은 실제 저장되는 값은 41, 42, 43, 44. 자, 16진수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죠? 41, 42, 43, 44, 61, 62, 63, 64, 31, 32, 33. 자,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스키 코드로.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A라는 사실은 폰트입니다. 그죠? 또 폰트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글 코드를 한번 보면은 한글 완성형 코드 KSC 5601 해가지고 1987년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죠? 1987년도에 한글 코드에 대해서 여기 완성형 코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글은 사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 글자들 한글 우리 여러 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2350자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 각, 간, 갓, 갈, 각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이렇게 쭉 코드 값을 이렇게 매기는데 가는 어떻게 매기냐면 B001 B0입니다. 그죠? B0고 A1 즉 가는 B0A1 각은 B0A2 B0A3 B0A4 B0A5 이런 식으로 코드 값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B0부터 B0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요 코드 값을 여러분들 실제 한번 찾아보면은 나중에 C8 F0는 헛 C8 F2는 흰이 되는 거예요. 흰까지 2350자를 이렇게 코드 값을 만들어 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와 있지만은 아래 한글에 보면은 한글에 여러분들이 문자표를 문자표에 들어가 보면 아래 한글에 문자표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문자표에 나오면은 사용자 문자,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가 있습니다. 완성형 문자표. 자, 이 완성형 문자표를 탁 이 탭을 클릭을 하면은 각. 자, 그럼 간, 이런 식의 완성형 코드. 자, 그럼 가가 여기 보니까 KS 코드 값이 가가 여기 B0A1 이렇게 되는데, 그죠? B0A1 KS 코드 값입니다. 그죠? 자, 이 가가 여기 보니까 유니코드로 해서 완성형 여기 가가 유니코드에서는 AC00으로 약속을 하고 한글 완성형 코드에서는 가가 B0A1으로 약속이 된다. 내가 만약 파일에 저장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똑같은 가라는 글자가 한글 완성형 코드로 저장되어 있으면 B0A1이라는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유니코드로 만약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AC00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AC00하고 B0A1하고는 서로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자,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다르지만은 가라는 값은 KS 완성형 코드로는 가가 되고 유니코드로는 AC00이 되고 거꾸로가 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한글 완성형 코드입니다. 그죠? 요거를 쭉 드래그를 여기서 쭉 드래그를 해 내려가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 이런 글자가 마지막 글자까지 좀 드래그가 힘듭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들 쭉 드래그 내려가 보면은 힝이라는 게 뭐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 한글 완성형 코드다. 자, 한글 완성형 코드하고 유니코드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조합형 코드. 이제 이거는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쓰지는 않는데, 초성이 될 수 있는 글자, 한글의 특징을 맞춘 초성이 될 수 있는 글자가 19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쌍기역하고, 이연하고,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디귿하고, 쌍디귿하고, 디열하고, 미음하고, 비역하고, 쌍기역하고, 이영, 쌍시엇, 시엇, 쌍시엇, 이영, 지엇, 쌍치엇, 치엇, 키역, 티컷, 피역, 히엇. 자, 이게 여러분들 자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판에 가보니까 쌍비역, 제일 왼쪽 위에 쌍기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쌍지엇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가 있는 쌍디귿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 있는 쌍키엇이 있습니다. 그죠? 쌍시엇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자판에 가보니까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죠? 초성이 쌍이 되는 건 5개에다가 14개에서 19개가 초성이 될 수 있는 거. 중성이 될 수 있는 거. 아, 에, 야, 이렇게 중성이 될 수 있는 거 다 찾아봤습니다. 그죠? 성경적인 빨간 걸 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중성이 자판에 다 있고, 우리 보통 자판에 다 있고, 요 중성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자판에 있는 중성 2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중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자판이 좀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요거가 들어가는 자판을 내가 만들면은 되겠죠. 그죠? 아마, 내가 만약 자판에 대한 특허를 낸다고 가정하면은, 요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는 자판을 만들면은 모든 중성을 나는 다 표현하는 자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 특허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종성이 될 수 있는 거. 자, 종성이 될 수 있는 건 27자입니다. 그죠? 27자. 자, 그럼 한글은 여러분들이 종성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조사를 계속 해보세요. 그죠? 그럼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조합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이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럼 한글 조합형에 대한 가능한 글자가 몇 개가 될 것인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반드시 초성은 1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19가 되고, 중성도 1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21개가 되고, 종성은 27개지만은 종성은 없어도 되고 1개 이상 있으면 되는 거, 1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종성은 2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19 곱하기 21 곱하기 28을 하면은 11,172. 우리가 한글에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면은 11,172개의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합형에서는 아까 조합형에서는 11,172개의 글자가 조합돼서 쓸 수가 있는데, 뭐 쓰지 않는 글자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쓰지 않는 글자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많이 쓰는지는 빈도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고, 존재하지 않는 글자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 이런 게 정보에 대한 탐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정보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다. 그럼 조합형 코드를 어떻게 붙이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초성. 자, 초성이 될 수 있는 거를 쭉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죠? 나열을 해봤습니다. 19개, 그죠? 초성 19개
19개 같으면은 한 비트 같으면은 2개를 나타내고 2비트 같으면 4개를 나타냅니다. 그죠? 3비트 같으면 8개를 나타냅니다. 그죠? 4비트 같으면 16개를 나타냅니다. 그죠? 16개. 이게 4비트로 16개, 19개니까 3개가 더 추가되니까 결국 5비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5비트. 자, 그래서 이 초성 기억을 어떻게 코딩을 했냐면, 기억은 00010, 쌍기억은 00011, 니은은 00100, 이렇게, 디귿은 00101, 이렇게, 쌍디귿은 00110, 이렇게, 이열은 00111,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이렇게 코딩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그죠? 초성. 중성도 이렇게 해당되는 글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중성은 여기에 아는 00011 이렇게, 애는 00100 이렇게 중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종성이 될 수 있는 거. 전부 다 5비트로서 가능합니다. 그죠? 5비트. 그러면 5비트로 가능하면 15비트입니다. 그죠? 15비트고. 15비트인데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2바이트로 16비트로 나타내는데 제일 앞에 최상위 비트의 값을 1을 채워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합형 코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봅시다. 직접 여기 기억. 자, 우리 기억은 제가 이제 김이라는 거를 한번 코드 값을 뭐를 줄 건가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완성형 코드는 김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성형 코드에 김을 찾아가 보면 완성형 코드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자, 조합형 코드는 기억입니다. 그죠? 아까 기억은 이 앞에 가보면은 기억은 뭐라고 했습니까? 00010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여기에 00010이라고 했고, 이는 1110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 가보면은 여기 2가 있습니다. 그죠? 11100, 11101, 그죠? 11101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11101. 미음은 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여기 미음은 여기 가보면은 여기에 10001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10001 이렇게, 미음은 10001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처음에 이제 미음은 제로 오른쪽에 붙이고, 이 중성은 여기에 붙이고, 초성은 여기에 붙이고, 5비트 제일 앞에 상위 비트를 1을 딱 넣는 거예요. 그죠? 상위 비트 1을 넣는 거예요. 이게 김이라는 조합행 코드 값이다. 김이라는 조합행 코드 값이다. 자, 그러면 김이라는 조합행 코드 값을, 이거를 4단위로 읽어보면 우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1000 이렇게, 1000 이렇게, 1011 1011 0001 이렇게 4개를 끊어 있습니다. 그죠? 끊어가지고 이 값을 나타내면은 여기가 8이고, 그죠? 여기 9입니다. 그죠? 9입니다. 그죠? 1입니다. 그죠? 그러면 김이라는 글자는 조합행 코드가 이진값, 요거를 내가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8991 이렇게, 김이라는 값이 조합행 코드가 8991이 되는 거고, 만약 김 다음에 미음 다음에 코드 값이, 여기 미음 다음에 비읍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비읍은 여기 중간 값이 한 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김부터도 예를 들어서 깁이라고 하면은 요거부터 값이 2가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오른쪽에. 그러면 8893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합형 코드를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성형 코드. 완성형 코드는 코드 값을 찾아보면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B0A1 뭐 이런 식으로 가간 거죠. 그럼 완성형 코드가 김이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합형 코드를 보통 이런 스탠다드를 여는 방법을 쓰는데, 옛날에는 80년대에서는 각 회사마다, 우리나라 A라는 회사의 조합형 코드는 서로 다른 코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초성, 중성, 종성에 여기 처음에 어떤 회사는 값을 4개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두는 거예요. 이걸 니은을 두고 뭐 이걸 디귿을 두고 이렇게 서로 회사마다 서로 초기에는 달리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1980년 초반에는 달리 줬다가 1987년도에 한글 조합행하고 완성형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좀 달리하게 지금 과제를 한번 수행해 봅시다. 한글 완성형 코드하고 조합형 코드의 장점과 단점을 선생님이 강의를 안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다음 글자에 대해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 서울, 코리아. 자, S는 대문자고 소문자는 EOUL, K도 대문자입니다. 자, 여기 대문자고 소문자고 SEOUL 블랭크 KOREA입니다. 요거에 대한 아스키 코드. 자, 그 다음 글자에 해당되는 완성형 코드 값하고 조합형 코드 값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본인 이름, 저는 김갑수인데 여러분 본인 이름,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이름이 완성형 코드 값하고 조합형 코드 값이 뭔지를 지금 해보는 게 과제입니다. 자, 이상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